경희군 카입니다. O4 에어 유닛과 관련된 영상 중에 이번 편은 아바타 기체, 고글 3, FPV 조종기 3 이렇게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O4가 장착된 커스텀 기체를 구입을 했을 때 FPV 조종기랑 바인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베타플라이트 펌웨어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제가 이 영상으로 하나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셨다는 전제하에 이 조종기를 여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베타플라이트에서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을 보시고 이 O4 에어 유닛에 들어가는 6가지 가닥이 있잖아요. 5V 그라운드, TX, RX, 그 다음에 그라운드, S버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미티어 65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에 RX1에 연결이 되어 있다.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은 요거 할 때 꼭 그거 준비해 주세요. 요 손선풍기 바람을 씌워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연결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연결돼서 베타플라이트에 나오죠. 여기서 포트, 원래는 이제 공장 세팅으로 오는 거는 ELRS 조종기를 쓰기 때문에 UART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UART 1번으로 열어주시고 저장 및 재부팅, 포트 설정은 마쳤고요. 그리고 수신기에 가서 시리얼 UART를 통해 크로스파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S버스로 바꿔줍니다. 저장 및 재부팅.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베타플라이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자, 조종기랑 바인딩을 할 때 요 고글도 켜주셔야 됩니다. 조종기 3의 경우에는요. 이걸 켜주시고 켜셨죠? 그리고 얘도 켜고 O4 에어 유닛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O4 에어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넣어주시면 그러면은 바인딩이 됐습니다. 이 O4 유닛과 이 고글하고 바인딩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인딩이 됐고요. 그러면은 수신기 탭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렇게 조종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요게 다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게 이제 스로틀, 피치, 롤 다 잘 들어가 있고요. 옥스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좀 미리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요거 아바타에서 모드를 변경하는 요게 이제 옥스 1이라는 데에 가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옥스 2가 이거, 그 다음에 옥스 3가 이거, 옥스 4가 요거, 그 다음에 옥스 5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바인딩이 됐고요. 모드에 가셔가지고 아밍을 뭘로 할지 요걸 정해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걸로다 그냥 아밍을 하거든요. 여기 가면은 매뉴얼 모드에 갔을 때 아밍이 되게끔 해준다. 뭐 이거는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요게 편하다, 요걸로다 나는 아밍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요게 이제 옥스 3인데 옥스 3을 여기에다 넣고 요렇게 요게 아밍이 꺼진 상태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저는 그냥 옥스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아밍. 그 다음에 모드는 앵글 모드나 뭐 다른 모드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앵글 모드는 하나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에어 모드 상태에서 날리기 때문에 요것도 요거에 그냥 그 할당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키면은 앵글 모드 되게끔, 평소에는 그냥 이 상태로 둬가지고 에어 모드가 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옥스 4 비퍼 요건데요. 요게 이제 뭐 어디 떨어져 있거나 이랬을 때 찾을 때 소리 나게 하는 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조그만 기체들은 어디 떨어졌을 때 요걸로다가 뒤집기 해가지고 다시 날릴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 영상은 여기서 끝인데요.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이거 세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요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트러블 슈팅 하는 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했는데 이 스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조종기하고 에어 유닛하고 바인딩이 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영상을 보시고 여기 이 RC 부분에 안테나가 들어오고 있으면 연결이 된 것이고요. 요거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안테나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조종기 유닛 고글 바인딩을 다시 해보세요. 이때 이제 호환성을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조종기 3는 고글 3, 고글 N3 하고만 바인딩 이 되고요. 조종기 2는 고글 2, 고글 인티그라 하고만 바인딩이 됩니다. 이번에는 베타 플라이트에서 수신기 탭에 보시면은 S버스로 바꾸고 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했을 때 수신기 탭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베타 플라이트 펌웨어에서 S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건데요. 이 경우에는 펌웨어를 다시 빌드하여 업데이트를 해줘야 해요. 이건 너무 복잡해서 맨 뒤에 5번으로 편집할 테니까 여기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에 RC 신호 들어오는 것 확인했고 S버스로 바꿨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셨는데 그래도 스틱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3번으로 갑니다. DJFPB 조종기가 사용하는 S버스라는 프로토콜은 조종 신호의 전송에 관해서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S버스 보드 레이트라는 건데요. 이걸 유닛과 FC 간에 맞춰줘야지 통신이 됩니다. 구글에서는 이렇게 메뉴에서 이걸 확인해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베타 플라이트에서는 CLI 탭에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표준으로 맞춰놓고 비행을 합니다. 자, 1, 2, 3번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FC와 에어 유닛의 연결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종기 신호의 경우 유닛의 6번째 이 부분이 FC의 UART 중 RX에 연결되어야 하는 건데요. 혹시 UART 중 TX에 연결된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TX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RX로 다시 납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UART에 혹시 다른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뭐 가령 GPS라든지 ELRS 수신기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FC 중에는 이렇게 같은 UART에 패드가 있고 또 커넥터도 있고 이렇게 입력되는 부분이 두 개인 경우도 있어서 같은 UART에 두 개 이상의 입력이 들어가면은 신호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확인을 하셨으면은 이 UART에 그 신호가 들어가고 있는 RX 번호에 맞게 포트 탭에서 베타 플라이트의 포트 탭에서 해당 UART의 시리얼 RX가 맞는 번호로 열려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가령 FC의 RX 3번에 에어 유닛 S버스가 연결되었다고 하면은 시리얼 RX 3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번에서 설명을 미뤘던 펌웨어 업데이트를 설명드려 볼게요. 수신기 탭에서 보시면은 S버스로 바꿨을 때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우선 CLI에 가가지고 현재 세팅을 먼저 다운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안 하고 펌업을 하셔서 나중에 고생을 하시는데요. 펌업을 할 때는 이걸 꼭 해주세요. 참 간단하죠?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누르기 하고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프로토콜에서 S버스를 포함하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펌업을 하고 나면은 다시 CLI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하고 수신기 탭에 가서 S버스를 선택하면 이제 이렇게 모든 바가 다 나오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하면 90% 이상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유튜브에 질문을 하지 마시고 드론플레이 카페에 가입하셔서 게시판에 지금 하시고 계신 FC가 뭔지,
뭐 와이어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베타플라이트의 수신기 탭과 포트 탭, S버스 설정 상태 이런 거를 다 캡처를 해가지고 게시판에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경희군 카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